디자인 가지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뭐 아직까지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근데 게이밍을 조금 신경을 쓴다, 최상급 무결점 중에서도 제일 높은 수준의 응답 속도를 보여준다고 보실 수 있고,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신박한 키보드 한 개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키보드냐? 바로 누피에서 나온 에어 60H라는 키보드입니다. 누피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예전부터 LP형 이런 얇은 키보드를 뭐 디자인 가지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뭐 아직까지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왜냐면 눈쟁TV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2년쯤 됐을 거예요. 누피 키보드 찍은 거는 거의 초창기 때 찍었었는데, 그때 성능이 제가 찍은 키보드 중에서도 성능이 바닥이었었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일반인 분들이 사용을 하신다고 해도 이 정도면 느린 게 느껴질 수준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았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누피 같은 경우는 게이밍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석축 이 래피드 트리거 시장으로 넘어오고부터 신작들을 내는 게 게이밍을 조금 신경을 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거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제품이 필드 75H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사실 원래 있던 하우징에다가 내부 기판이랑 뭐 스위치 요 정도만 바꿔가지고 자석축 키보드다 해서 출시한 제품이기는 한데, 그게 출시 초기에는 게이밍 성능이 좋지는 못했었고 몇 개월쯤 지나고 나서 기판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품을 보내가지고 기판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직은 진행을 안 하고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나온 제품이 바로 이 에어 60H라는 제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에어 60에다가 내부 기판이랑 뭐 이런 것만 바꿔서 이제 제작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드 75H 홍보했던 거랑은 다르게 약간 성능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하는, 특히 스캔레이트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마케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기대를 했었던 제품이었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제품 까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은 박스가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오고요. 제품이랑 이렇게 설명서, 씹덕 포스터가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전시하고 싶으시면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들어있는 거는 키캡 플러, USB 케이블, 그리고 여분의 키캡이 들어있습니다. 염료수나 PBT로 제작이 된 제품이라서 내구성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품 본품 보시면은 심플하고 아담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위쪽에 보시면은 모드를 3가지로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음각으로 에어 60H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고, 특이하게 USB-C 타입 포트가 좌측 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뒷면에는 USB 꽂는 곳이 없고요. 나머지는 크게 특이한 거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상판이랑 보강판이랑 합쳐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하판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고무발도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돼 있고, 발로 필 수 있는 거 총 3단계로 이렇게 높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USB 포트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거, 번들 케이블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 기역자 꺾인 케이블을 사실 거 아니면 옆으로 일자로 나가는 케이블을 쓰면 좀 흉하기 때문에 번들 케이블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데, 번들 케이블은 일단은 이렇게 기역자로 나와 있어가지고 딱 깔맞춤 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항 같은 경우도 200mΩ 수준이고 나머지도 다 만족을 하는 굉장히 최상급 수준의 케이블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케이블 쓰실 필요 없이 번들 케이블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번들 케이블이 근데 길이가 조금 짧아요. 약간 제가 수행했을 때 1.7m 보다 약간 안 되는 수준? 160cm 정도 되지 않나? 그래서 케이블이 살짝 짧기 때문에 길게 쓰실 분들은 다른 케이블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케이블 자체는 뭐 고무 마감돼 있고 깔끔해요. 길이 문제만 아니면 큰 문제 없이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광 키캡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슬리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무광 키캡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바꾸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이게 약간 마찰력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누르다가 여기 누르고 하면은 손이 약간 달라붙어요, 유광 쪽에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피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 LP형으로 나오는 제품은 무선 지원을 하게 출시를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유선만 지원을 하고요. 이게 무선 전환 버튼 같은 걸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드, 그러니까 프리셋을 전환을 할 수 있는 버튼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친구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웹드라이버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웹드라이버가 아닙니다. nupi.io 여기를 들어오시면 되는데, 키보드 연결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무슨 모드로 돼 있는지 뜨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다른 웹드라이버에 비해서는 조금 깔끔한, 기능적으로 깔끔하다기보다는 디자인적으로 조금 깔끔한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트리거 설정도 이렇게 있고요. 트리거 설정 들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테스트 한다고 다 쪼여놨는데, 래피드를 이런 식으로 다 끄고 게임 모드에서 뭐 전체 키를 1.5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뭐 WASD만 래피드를 켜고 이렇게 최소치를 넣는다, 데드존이랑 이런 거 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특정 키에 어떤 옵션이 적용되는지 한눈에 쉽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키를 눌렀을 때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도 이렇게 시각화되고, 이렇게 키 입력되는 것 자체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캘리브레이션 자체도 이렇게, 지금은 제가 캘리를 한번 싹 다 했어서 그러는데, 캘리를 하셨더라도 키가 틀어진 것 같으면은 그 키를 이렇게 2번 이상 누르면 캘리브레이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일에 캘리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캘리브레이션을 하라고 뜨거든요. 그때 그냥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캘리브레이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위치 선택이 있는데, 스위치는 총 2가지밖에 없어요. 게이트론 스위치밖에 없습니다. 이게 키별로 스위치를 따로 다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키에만 특정 스위치 넣어가지고 무슨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도 키 우상단에 싹 다 표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확실히 누피가 강점을 가지고 있던 분야다 보니까 잘 만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LED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LED 설정도 하실 수가 있는데, 양쪽 사이드에 LED 나오는 것도 이렇게 따로 끄실 수가 있고요. 키 스위치에서 나오는 백라이트 같은 경우도 따로 끄실 수가 있습니다. 밝기 100%를 했을 때는 진짜 밝거든요. 그래서 키 스위치에서 나오는 건 난 너무 눈이 아프고 사이드 라이트만 켜고 싶다면 이렇게 옵션을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드 옵션에 보시면은 윈도우 락이라든지 Alt F4 락, Alt F 락 이런 것도 프리셋 안에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링 레이트도 바꿀 수 있고, 키가 흔들렸을 때 입력이 안 되게 하는 그 스테빌라이즈 모드 자체도 어느 정도로 넣을지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로우 써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틱 레이트도 건드릴 필요가 없고,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윌락 같은 경우는 FN 윈도우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윌락을 걸고 싶은데, 얘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냥 프로필 자체에 적용을 해서 이 모드 세팅 자체에 오셔가지고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웹에서 아주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웹드라이버를 키면은 떠요. 업데이트가 뭐가 됐다. 그래서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할 거냐 해서 여기 선택을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펌웨어 버전이랑 여기 웹드라이버 버전이 이렇게 나오고, 최신 버전을 쓰다가 최신 버전에 문제가 있어서 9버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로드 펌웨어 하시면은 9버전으로 바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갈 수 있는 버전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108 밑으로는 못 내려가게 놨죠. 지금은 109까지만 내려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109, 110, 111 3개 벤치를 전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왜 진행을 했냐면, 요거 응답 속도 벤치마크 결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109 제일 지금 갈 수 있는 기준에서 9버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응답 속도가 둘 다 누르는 거랑 떼는 거랑 둘 다 굉장히 빠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0.1대가 나오는 베농 60H를 제외하고 그 밑에 0.2 초반에 나오는 애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걔들에 다 포함되는 수준으로 이 친구가 응답 속도가 나오고요. 실성능 같은 경우도 5.6K 수준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110 버전 펌웨어 이후부터는 누르는 건 사실상 뭐 벤치 오차라고 봐도 될 수준인데, 떼는 응답 속도가 약 0.12ms 가량 평균치가 조금 더 느려진 걸 보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1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응답 속도가 늘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보통 초기에는 둘 다 동일하게 제작을 했다가 안정성 때문에 때는 응답 속도를 늘리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안정성 때문에 의도하고 늘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사실 이게 뭐 실체감 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은 안 늘어났는데 얘는 늘어난 거는 조금 기분이 나쁜 부분이기는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응답 속도 같은 경우는 최상급 무결점 중에서도 제일 높은 수준의 응답 속도를 보여준다고 보실 수 있고 아날로그 부분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친구가 입력 지점이 0.1 그리고 래피드가 0.01mm까지 내릴 수가 있는데 입력 지점 같은 경우는 0.1mm 최소치로 설정을 하시더라도 약 0.25mm 수준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 데드존이 0.15mm 가량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밑에 값들 같은 경우는 옵션에 거의 그냥 맞아 떨어지는 수준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단 부분만 조금 데드존이 있는 거고 나머지 정확성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래피드 0.01mm 기준에서 실제 떼는 걸로 작동을 하는 거는 이게 0.01mm에서 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지금 계측기 한 칸씩 움직일 때는 0.03mm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0.03으로 나오면 그 이내에 작동을 해도 그거 다 그렇게 찍히기 때문에 지금 초기 댐 결과를 보시면은 대략 한 틱에서 두 틱 수준으로 굉장히 짧게 작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래피드 댐, 래피드 입력 모두 두 틱 그러니까 0.06mm 수준에서 작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1mm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언저리 수준이긴 한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데드존 같은 경우는 약 0.17mm 수준으로 상단에 있는 데드존이랑 유사한 수준으로 상하단에 데드존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데드존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그거 다 끄고 설정했을 때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위해서 일단 상하단 데드존을 조금 설정해둔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고 살짝 아쉬운 부분인 레이븐 같은 것처럼 연속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걸 꺼도 연속 래피드 트리거 기능 자체는 항시 작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0.5, 0.5로 설정을 했을 때도 초기 댐 부분이 1틱, 2틱처럼 뭐 0.03, 0.06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수치 적용한 수준으로 이렇게 대략 작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0.5에서는 0.43 그리고 1.0에서는 0.93 수준으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아날로그 부분은 거의 최상급 수준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성능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그냥 최고 수준이에요. 살짝 조금 한 2%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탑 티어에 들어가는 제품들이랑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 타건이 궁금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 타건을 보여드려야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부 흡음재가 바닥에 실리콘이 깔려있고 테이핑 모드가 돼 있는데 그냥 테이핑 모드가 아니고 포론 재질 같았어요. 포론 같은 걸로 기판에다가 아예 붙여놨더라고요. 이걸 테이핑 모드라고 해야 되나? 하부 흡음재가 그냥 하나 더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흡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타건감 자체도 괜찮고 타건음 자체로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아까 보시면 스위치를 두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제가 지금 구매한 거는
게이트론 제이드 기본형 LP 스위치고 프로 버전으로 소재 자체가 아예 바뀐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키 앞도 조금 더 무거운 제품이기 때문에 타건음이 훨씬 정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제품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다. 그래서 게이밍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타건음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키 앞만 보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타건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그 스위치 달린 버전을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거 스테빌 자체 잡혀 있는 것도 꽤 나쁘지 않게가 아니고 그냥 괜찮게 잡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테스트한다고 이 스테빌 스위치들을 계속 뺐다 꽂았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잡혀 있다는 거는 그냥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성능 괜찮고 뭐 기관 괜찮고 디자인 괜찮고 다 알겠는데 이 제품 비싼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비싼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 가격이 기본 옵션 기준으로 799위안이에요. 근데 이게 타오바오 구매했을 때 기준으로 799위안이라 여기 배송비가 최소 한 28위안은 붙으니까 한 16만 6천원 그 정도 가격에 원래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11월 11일까지 알리 광군제 하듯이 여기 타오바오도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56위안이에요. 뭐 수수료까지 다 생각하면 대충 한 3만원 정도 더 싸게 파니까 13만 얼마 정도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 근데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 기준으로 그 가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내 정발이 지금 17만 9천원으로 정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정발 가격이 절대 나쁜 가격이 아닙니다. 부가세 10% 무조건 붙으니까. 그리고 경쟁 제품인 메이드 68 프로 이 제품이 이제 동일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제품 빼고는 경쟁을 할 만한 게 애매하죠. 거기다 이 LP형이라는 특수성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경쟁자가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없어요. LP형 키보드 를 만일에 선호를 안 하더라도 가격 대비 괜찮은 편이고 LP형 키보드를 선호한다면 저는 이만한 게이밍까지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곧 알리 광군제에도 이 제품을 들고 올 겁니다. 제가 굉장히 싸게 들고 왔거든요. 그때 구매를 하시면은 진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진짜 굉장히 싸게 들고 왔기 때문에 만일에 이 제품 구매하실 분들은 이 영상 올라오고 불과 며칠 되기 때문에 그때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LP형이긴 한데 키캡이 이게 십자 스템으로 돼 있는 거라서 키캡을 일반 키캡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체리 프로파일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들어가긴 하는데 높아서 안 되고 조금 더 낮은 그런 류 키캡을 달면 뭐 스텝 스컬처 같은 것도 적용이 돼 있는 키캡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본 키캡 컬도 좋아가지고 LP형 5%는 진짜